이어서 빅뱅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게요. 여러분, 그림을 뭐 교과서상 유명한 그림도 있겠지만 이게 좀 우리가 이제 발생한 사건들을 이미지가 잘 시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처음 우주 탄생 보이죠? 우리가 이거 이제 빅뱅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우주 탄생에서 이 안에 그림 보세요. 지금 점점 뭔가 알갱이가 생겨나는데 처음에는 폭발의 이미지만 있지 그 어떤 입자들도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저 안에 뭐가 있다? 에너지만 있다. 뭐 가끔 옛날 책에는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없겠지만 플랑크 식이라고 해가지고 에너지만 존재하는 10의 마이너스 43승초. 뭐 이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짐작할 수 없다. 그 미지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어쨌든 우리는 10의 43승초 또는 교과서상 나오는 10의 마이너스 35승초. 이때까지만 해도 우주에는 그 어떤 입자도 없었고 에너지적인 부분만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는 어떤 물질계, 세상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3차원이라는 공간은 존재하는데 거기에 채워진 뭔가 없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지금 무슨 일이 생길 거냐면 처음에 이제 알갱이가 생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가장 작은 단위인 쿼크가 생길 건데, 그 쿼크가 생기는, 자, 첫 번째는 빅뱅일 거고요. 빅뱅부터 시간이 흘러갈 건데 2번 기본 입자 탄생. 자, 우리는 시간이나 온도를 외워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냥 얘기를 해주면 빅뱅 후 10의 마이너스 35승초에 1000조 켈빈. 자, 이런 온도가 형성되어 있다. 켈빈 온도를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그냥 비슷하게 1000조 정도 되면 도시랑 똑같다고 생각해도 돼요. 자, 기본 입자가 뭐가 있냐? 우리는 쿼크라고 부르는 입자와 렙톤이라고 부르는 입자가 있다고 볼 건데, 자, 앞에서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업, 다운, 참, 스트렝지, 탑, 버튼. 그다음에 렙톤은 전자, 뮤온을 이렇게 쓰고요. 타우론, 그리고 각각에 대한 중성미자, 뮤온. 자, 이거는 지금 사라진 교육과정이야. 그래서 몰라도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 파트에서 이 통합과학 수준에서도 확장이 되면 업, 다운 쿼크와 전자가 처음 탄생한 기본 입자라는 단위에 속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초로 에너지에서 질량을 가진 뭔가 입자로 탄생했어요. 이때 관여하는 게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만든 E는 mc 제곱이라는 식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얘가 뭐냐? 질량과 에너지는 같다. 동등하다. 동등성. 자, 그때 광속의 제곱, C의 제곱, 광속 제곱이 관여한다. 이걸 아인슈타인이 제시를 했는데 물론 추후에 밝혀지긴 했지만 굉장한 거죠. 그래서 에너지로 가득 찼던 우주에서 그 에너지가 뭉쳐 물질이라는, 우리 입장에선 세상이라는 걸 창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이 흘러 세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 여기에 있던 업과 다운 쿼크가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탄생을 합니다. 자,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흘렀고요. 빅뱅 후에. 그 다음에 100억 켈빈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우주가 팽창되어 있는 상태, 에너지가 퍼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식었고 시간도 35승초에 비하면 많이 흘렀다. 물론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1초 단위에 비하면 상당히 찰나에 속하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추가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 양성자라고 부르는 입자의 조합과 중성자라고 부르는 입자의 조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업과 다운이 2대 1로 묶여 있고요.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업 하나에 다운 두 개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각각이 업이 몇 개, 다운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갖는 양성자와 전기적 성질이 없는 중성자로 갈리게 되는 거죠. 뭐 디테일한 내용이 더 있지만 통합과학에서 확장돼 봐야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투머치예요. 그래서 쿼크의 구성까지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는데 뭐 하이탑이나 이런 좀 상위 교재에서는 저기까지 물어볼 수가 있죠. 자, 시간이 흘러. 우리 책에 여기 보면 지금 3분이라는 게 보일 건데 3분 정도가 되는 게 4번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이때 원자 핵이 탄생하는 거지.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뭐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본 입자, 기본 입자랑 헷갈릴 건데 구조적 단위, 걔를 원자라고 부르잖아요. 걔랑 구분해야 돼요. 원자가 아니라 전자가 안 붙어있는 원자 핵이 탄생한 순간이고 그때가 3분, 온도는 10억 켈빈 정도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원자핵인데 여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헬륨입니다. 일부러 바로 안 썼는데 자, 주기율표를 우리가 이 뒤에 빅뱅 단원 끝나면 지구 탄생까지 끝나면 화학 파트라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때 1번 원소가 헬륨, 1번 원소가 수소, 2번 원소가 헬륨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우잖아요. 주기율표 안 배워도 수소, 헬륨 순서를 상식적으로 알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보면 작은 애부터 점차 커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눈치껏 알 수도 있는데 왜 수소가 먼저가 아니고 헬륨이 먼저냐? 그게 아니에요. 수소는 이미 만들어졌던 거야. 얘가 이미 수소로서 원자핵 역할을 해요. 우리가 주기율표의 그 번호, 원자 번호를 정의하는 기준이 뭐였어? 양성자의 개수였잖아. 그래서 양성자 입자 한 개 자체가 수소 원자핵 한 개로서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이 3번 단계에 존재했기 때문에 헬륨 원자핵 탄생이라는 게 4번 사건, 3분 후에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5번 사건 보면 마지막 원자의 형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는 여기서는 수소랑 수소 원자와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면 그냥 대충 하자. 원자 헬륨 원자. 그럼 차이는 뭐야? 자, 이때는 전자가 원자에게 묶였다 라고 볼 수 있죠. 묶임. 그래서 기존에는 처음부터 최초로 탄생한 순간부터 우주에 흩뿌려져 있던 전자가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에 끌려서 구심력을 이용한 원운동 하는 이런 구형태로 형태가 묶여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때가 저기 시기상 보면 가운데쯤 있는 38만 년이 흐른 시점이고요.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 정도 됐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빅뱅의 사건의 흐름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뭐밖에 없는 거야, 우주에는? 우주에는 수소랑 헬륨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는 없어. 크게 변화가 없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딱히 없긴 하네. 안 나와 있긴 하네요. 이 중간쯤 어딘가 4억에서 7억 년쯤 빅뱅 후에 지나야 최초의 별이 탄생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뒤 소단원의 별의 탄생 과정도 할 건데 그 별의 탄생 과정에서 수소, 헬륨 이외에 다른 상위 원소들이 합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없었던 거야. 최소 4억 년 이전에는 수소, 헬륨 이외에 다른 원소는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지문이 나오면 잘못된 보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별이 탄생해야 수소, 헬륨이 아닌 다른 원소들이 같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암기하면 되는데 왜 이런 순서로 진행됐는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자, 왜 작은 입자부터 점차 큰 입자로 합성이 됐냐면 자, 지금 전혀 안 배워요. 이 상위 교과인 물리학 1, 2에서도 지금은 삭제된 부분인데 입자와 입자가 서로 결합하려면 매개 입자라고 하는 이제 매개 입자라고 하는 쉽게 비유하자면 풀이에요. 풀. 두 입자를 붙여주는 중간 기어 이런 역할을 하는 매개 입자가 있는데 걔가 이 사이에 결합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쿼크와 쿼크 사이에는 글루온, 양성자랑 중성자가 원자핵을 구성할 때는 파이온 이런 매개 입자가 있었는데 그 매개 입자가 둘을 잡아놓는 쿼크를 잡아놓는 힘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초창기의 우주는 너무 뜨거웠던 거야.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입자 운동이 활발하니까 가까워졌을 때 이런 핵력이 입자와 입자를 구성하려고 하는 핵력이 생겼지만 그거보다 더 빠르게 튕겨나가는 반발력에 의해서 결합하지 못하고 다시 터졌던 거지. 그러니까 찢어졌던 거지. 그래서 합성이 안 되다가 점차 우주가 팽창하면서 식어가니까 입자가 둔해지고 그래서 서로 충돌할 때 핵력이 생길 때
그 핵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대로 묶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점차 식어감에 따라 입자가 둔해져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이 입자들을 묶어둘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 과정에 의해서 점차 단위가 확장이 됐던 거죠. 자, 또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냐면 요거. 자, 전자가 원래는 여기 탄생한 후에 우주 탄생 거의 초창기부터 존재한 후에 이때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흘러서 원자라는 입자의 구성이 됐어요. 근데 이 전자라는 게 무슨 역할을 했냐면 전자는 이 안에서 빛을 반사했다. 자, 물론 이게 물리라는 어떤 영역에 의해서 에너지의 출입을 설명하다 보면 반사라는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반사의 개념이 편해. 진짜 우주에 떠다니는 굉장히 많은 전자라는 거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이 에너지라는 게 빛에너지인데 얘가 사방으로 쏘아다니면서 전자에서 반사되는 거야. 그럼 우리 생각해봐요. 창밖에서 들어온 햇빛이 내 방 안에 있는 거울에 반사해서 나를 비추면 거울이 너무 눈부시잖아.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주에 거울이 가득 차 있었다면 엄청나게 눈부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묶이기 전에 이전까지 우주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즉 너무 밝아서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너무 빛으로 가득 차 있어서 건너편을 눈 바로 코앞도 건너편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런 빛을 에너지를 반사해내는 역할을 하던 전자가 원자에게 묶여서 그 기능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에너지를 다른 방식으로 소모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가 어떻게 된 거야? 투명해진 거야. 근데 이 투명하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하늘을 보면 하늘색이 있지만 만약에 화성에 가서 낮인데 하늘을 보면 분명히 밝은데 검은색 우주가 보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대기에 의해서 산란된 하늘색 층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기에 어떤 특정 색깔이 있지만 우주에 나가면 빛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물체가 다 보이고 밝지만 검은 배경이 저 멀리 검은 배경이 눈앞에 보인단 말이야. 우리가 뭔가를 보려면 반사체가 있어야 되는데 우주의 공간 같은 경우에 반사체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 전체 공간이 보이는 빛으로 산 공간이지만 아무래도 배경은 벽지라고 할까? 우주의 벽지는 검은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보이잖아. 그러니까 투명한 상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너무 밝아서 안 보이니까 불투명. 밝은데 저 멀리가 다 검은색이니까 투명. 건너편까지 보인다. 그 사이에 있는 건 다 보인다. 그래서 투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빅뱅의 과정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파트가 어려운 건 다 암기라서 그래.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잘 외우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 노하우 그런 거 없이 여러분들의 성실함이 점수랑 직결되는 파트니까 꼭 공부를 열심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후에 이 증거들, 빅뱅을 왜 인정받게 됐는지 증거에 대해서 진행을 해봅시다.